예, 선생님들 김종훈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히 잘 보내셨고요. 실은 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고 있어요. 왜냐면은 방금 전에 한 5분 정도 찍었는데 기침을 제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다 싶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보셨겠지만 김어준의 이제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나갔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나간 건데, 작년에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때문에 나갔을 때 3번 연속 나갔을 때는 좀 떨렸어요, 솔직히. 그 핸들링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슈에 대한, 제가 단독 보도를 하긴 했지만 그때도 이슈에 대한 뭔가 핸들링 자체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떨렸죠, 많이. 준비도 좀 아쉬움도 있었고, 특히 3번째 나갔을 때는 되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걱정은 별로 안 됐어요. 이미 뉴스공장에 지난주에 이제 주진우 라이브 포함해서 한 6번째 오늘 나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고, 익숙한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이화영 공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그 이슈에 대한 핸들링 자체가 좀 지난 10개월 동안 열심히 해온 이유도 있으니까, 네, 이슈에 대한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오늘 방송 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전혀 아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자체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진짜 잘했다. 굉장히 뭐 그 이야기를 오늘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메시지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까지는 그 지난 10개월 동안의 취재, 그리고 어제 이제 굉장히 많이 연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15분에 녹여낸 거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방송 뭐 100만 명이 보더라고요. 역시 뭐 동접이 21만 막 이래 버리는데, 정말 유튜브로 뉴스 공장장이 이제 가고 나서 정말 이제 완전히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벽한 기존 매체를 대체하는 걸로 자리를 잡았구나 싶더라고요. 맨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튼 그렇게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다시 충정로역에서 서초로 이제 1시간 동안 또 이동을 하고, 또 서초에 와서 일상으로 복귀를 했죠. 왜냐면 오늘 서초로 바로 간 게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장동 공판이 예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동 공판, 그 대장동 개발업자의 이제 증인신문이 계속해서 예정이 됐고, 그걸 좀 마크해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후에 제가 수원으로 다시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길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특별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바로 이제 오전 11시 반까지만, 11시 한 40분까지만 이제 재판을 보다가 저기 수원으로 넘어가서, 또 교대에서 저기 분당선을 타고 그 수원으로 넘어가서 수원에서 2시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을 6시까지 참여를 했죠. 굉장히 동선도 길고 힘든 하루였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기사를 안 썼는데, 물론 이제 우리 팀장과 상의를 해서 팀장이 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안 쓴 거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차려놓은 음식은 엄청 많은데 먹을 게 없는 거 있잖아요. 손이 안 가는,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일단은 예상은 좀 했죠.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에 쌍방울그룹의 부회장인 방용철 씨가 나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의 여러분 대북송금에 대한 입장은 검찰이랑 똑같아요.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대북송금 관련해서 실제로 쌍방울그룹 차원에서 각각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방문에 대한 대납 비용 300만 불 해가지고 800만 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어서. 근데 좀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긴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무튼 그 방용철 부회장이 중국에서 쌍방울의 그 업장을 관리를 하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대표였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하게 자기가 돈을 어떻게 그 환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북한 측에 전달을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말을 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비용으로 알려진 그 300만 불도 원래 최초에 북에서는 500만 불을 주장을 했다가 이거를 깎고 해가지고 300만 불로 조율했다 막 이런 디테일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 어떤 우려가 되냐면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만 이런 지금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와 방용철 그리고 검찰 안부수 요쪽을 제외하고 김성태 전 부회장만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원래 김성태 이화영 전 부지사만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작년 6월 30일 날 진술을 바꿔서 7월까지도 이런 진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거죠. 자기가 보고를 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대답해가지고 간 거를. 근데 자기가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진술을 바꾼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재판에 오늘도 제가 느낀 거지만 과연 재판부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이미 쌍방울 그룹과 검찰 그다음에 안부수까지 포함하는 이쪽에서는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불을 보냈다. 경기도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불을 보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화영 진술까지 번복한 이화영의 그런 주장을 과연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회유와 협박이라고 소위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었는데 이런 큰 이슈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도 있었죠. 그다음에 막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그 주어지는 구속 만기 심사를 계속해서 연장해 가면서 지금 1년 8개월째 지금 앞두고 있죠. 이제 보석을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보석 신청도 과연 받아들여질지 보석 신청을 설사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6월 7일 날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말하는 이 유죄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도 크게 두 가지 혐의예요. 하나는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하나는 쌍방울에서 준 법인카드 이용 그다음에 증거인멸까지 포함돼가지고 그것을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 아무튼 쌍방울에서 소위 말하는 법인카드 몇 개를 줘가지고 그거를 유용했다. 이거는 이미 기천만 원 쓴 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인정을 했어요. 이건 유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형량을 이어갈 건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6월 7일 날 형량을 이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보석이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최대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이제 보석 상태로 나와서 이제 선고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석마저 기각을 하면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은 이미 방용철, 김성태, 안부수 이런 사람들은 검찰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먼저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피고인들의 그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재판정에서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정장 풀 세트로 갖춰 입고 와가지고 재판을 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는 지금 다. 그러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수위만 입고 있으니 뭐 여러 생각이 들겠죠. 아무튼 저는 그냥 같은 기준으로 같은 잣대로 이 법에 요런 뭐랄까요 집행을 좀 같이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재판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근데 아무래도 쉽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이제 예측이고 아무튼 오늘 재판에서 근데 원래 오늘 재판을 간 이유도 혹시라도 김성태의 입에서 그 회유와 협박 관련된 그런 뭐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방용철의 입에서 뭔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아우 죄송합니다. 오늘 진짜 오면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중학교에서 전교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연이 있는데 그 강연 마치고 아침 일찍이거든요. 10시 강연이라 오후에는 무조건 병원 가려고요. 왜 이렇게 기침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할 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딱 방송 내용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기침할까 봐. 근데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프로폴리스 계속 입에 넣고 이거 계속 이제 하고 하여튼 계속 좀 톤 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다행히 기침을 안 했는데 저녁에 이제 추워가지고 오는 길에 찬바람을 넘어서 또 기침하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김성태. 근데 오늘 재판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뭐 전관이나 이런 부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좀 묻고자 했는데 이미 김성태 회장을 좀 만날 기회는 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김성태 측도 그렇고 방영철 전 부회장도 그렇고 굉장히 재판부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쫄려서 호소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최초에 공소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북송금 의혹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지금 다 적용이 됐어요. 근데 쌍방울 측에서 100억, 그러니까 800만 불을 북에 줄 때는 이게 아태평화위원회라고 말 그대로 유엔 제재를 받지 않는 그 단체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명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대상, 민간 차원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소가 됐고 공소장에도 처음에 그렇게 명시가 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북에 돈을 준 건 잘못이지만 뭐 여러 사정상 그래도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그다음에 2019년 18년에 워낙 남북 관계도 좋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망해하기 전까지는 희망도 보고 있었으니까 기대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 속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버렸습니다. 막판에.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 돈을 받는 주체가 아태평화위의 민간단체가 아니라 아태평화위의 수장 자리였던, 그리고 이 수장님 동시에 조선노동당의 핵심 멤버인 김영철로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돈을 줬지만 미필적 고의든 뭐든 북한에 돈을 넘어간 거고, 이 돈 자체는 결국에는 북의 체제 유지와 소위 말하는 뭐 살상무기, 이건 검찰에서 말한 겁니다. 살상무기 이런 것까지도 제작할 수 있는 그 돈으로 흘러가지 않았냐는 식으로 공소장을 마지막에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 오늘도 방영철을 증인으로 세워놓고서 계속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쌍방울에서는 검찰의 입장대로, 검찰의 말대로 북에 돈을 준 거는 다 인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자기들도 다 협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같은 입장을 취했으니까 검찰에서도 편의를 봐주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야, 니들이 돈을 준 거기에 최종 그 목표, 거기 끝에 있는 사람은 김영철, 그리고 김영철 너머에는 조선노동당의 김정은까지 막 언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방영철은 당황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당황해 하는지. 막 재판장을 향해서 아니 내가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 당연히 당시에는 내가 무슨 김영철을 고려를 하고 무슨 김정은을 고려하고 무슨 이런 걸 돈을 주냐, 그런 거 전혀 없다. 완전 당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우리 김성태 회장이나 그렇고 내가 신문을 봤지만, 방영철은 자기가 신문을 봤지만 이건 순수하게 그냥 진짜 북에 진짜 우리가 사업 차원에서, 그리고 이렇게 800만 불을 대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실제로 1억 불짜리 그 계약서도 만들어지고 정말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근데 거기에 무슨 김영철이 존재하고 거기에 무슨 조선노동당이 존재하냐. 근데 이런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또 파고들어요? 아니다, 야 니네들 봐라, 거기에는 그 너머에는 김영철이 너머에는 뭐가 있어? 북한 조선노동당이 있다. 결국엔 니네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조선노동당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쓰였어? 북의 체제 유지와 대략 막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니까 방영철 입장에서는 지금 2024년의 기준으로 막 그걸 보니까 이게 이런 거지,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돈을 이미 줬다고 다 이야기가 됐고 시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위해서 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다 얘기가 됐으니까 이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결과 자체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조선노동당으로 갔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자충수에 빠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오늘 계속 반복되니까 야, 오늘 이 부분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 야,
이렇게 엮어버리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검찰 믿고 있다가 검찰이 뒤통수를 빡 때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그 돈이 조선노동당으로 갔다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물론 혐의 자체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그런 쪽으로 가진 않아요. 근데 다만 유엔 제재 대상을 받는 제재 대상인 사람에게 돈이 갔다는 거는 죄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민간거래 차원으로서 이루어지는 제재 대상이 아닌 쪽으로 할 때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제재 대상인 것으로 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유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종일. 그래서 야, 이 부분이 이 양반들에겐 또 다른 변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재판 내용은 이랬어요. 이번 주에 또 이제 안부수 관련해 가지고 금요일날 공판도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김성태의 이제 마지막 반대 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심 공판까지 이어지는 건데 과연 이 재판의 변수가 어떤 식으로 또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민주당에서도 그 검찰독재위원회가 아니죠. 새로운 단위가 하나 또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수원구치소를 방문해서 교도소장 면담도 요구하고 아니 구치소장 면담도 요구하고 이왕전 부지사에 대한 뭐 접견도 뭐 접견 기록들 막 이런 것들 다 좀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과연 이제 선고 때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또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하여튼 더 이제 이게 리퀴드인데 프로폴리스 이제 리퀴드인데 이게 좀 빠르더라고요. 기침 잡는 데는. 아무튼 이놈의 기침 진짜 지겨워 죽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솔직히 기사도 안 썼지만 이거를 정리하는 이유가 물론 제 기록 차원에 제가 말로 풀어냄으로써 오늘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다 말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정리하고 싶었지만 요거 하나가 좀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기사로 아직 그러니까 쓸 생각은 못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1시 50분쯤에 그 수원지법 204호의 김성태 회장의 그 공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항상 김성태 전 회장은 되게 수행원들이 많아요. 그래도 최소 대여섯 명 많을 때는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데 오늘도 대여섯 명이 있는데 뭐랄까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기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눈빛이 별로 안 좋아요.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느껴지는 거예요. 눈빛이 안 좋은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들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게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앞에서 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일부러 58분에 맞춰서 2시 시작인데 58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좀 느껴져요. 정말 딱 그 수행원들이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제가 최근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 좀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성태와 그 전관 변호사의 관계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여러 이야기들을 방송에 나가서도 하고 지난주에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기사로도 쓰고. 근데 오늘 재판 2시부터 6시까지 꽉 채워가지고 한 다음에 제가 나왔어요. 끝나기 직전에 기사를 쓰냐 마냐 이것 때문에 좀 판단이 안 서가지고 빨리 나와서 선배랑 통화하려고 5시 한 50분인가 이때쯤 나왔는데 수행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양복을 위아래로 되게 그 일반 양복이 아니에요. 그 되게 화이트 톤의 위아래로 깔맞춤하고 가죽 그 구두를 신은 머리를 이렇게 되게 맥가이버 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한 분이 절 딱 보더니 공판장 앞에서 절 딱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 봤다고.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고개는 숙이면서 네네네 하면서 왔는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잘 보고 있다고. 소름이 확 돋는데 기사를 잘 봤다는 건지 아침에 방송을 잘 봤다는 건지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성태 전 회장은 2000년대 어디서는 하여튼 어둠의 경로에 있던 분이에요. 어둠의 경로에 있던 분인데 바다 이야기와 사채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고 M&A를 통해 가지고
SPC를 만든 다음에 그 SPC를 통해서 쌍방울을 인수를 했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쌍방울 그룹의 이제 회장을 역임하고 자기의 뭐 매제를 금고지기로 쓰고 자기의 사촌형을 대표로 내세우고 자기의 동생도 오고 막 진짜 쌍방울 진짜 그 주변 사람들을 싹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김성태 회장도 굉장히 기골이 방대한데 굉장히 좋은데 같이 다니는 분들도 야 나이가 좀 다 있어도 물론 젊은 친구도 있는데 나이가 좀 있어도 다 이렇게 좋아요 체격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끝나고 나서 나한테 잘 봤다고 딱 물론 사심이 없이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위아래 깔맞춤 정장을 입은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넘긴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잘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기자 생활을 12년을 하다 보니까 별별 일 저도 다 겪었는데 막 그 소위 말하는 용역들한테 이제 철거 현장 가가지고 막 침 맞고 가래침 맞고 막 난장판이었죠. 막 그 갈비뼈 부러진 적도 있고 그 저기 용역들한테 밀려가지고 박정희 시위하는 데 가가지고는 그 할배들이 태극기 할배들이 저 밀어가지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2015년에는 11월에 박주민 의원이랑 당시에 박주민 변호사랑 종로 르메이르 빌딩 앞에다 그 저기 뭐예요 콜록콜록 하는 거 CS 들어간 거 CS 탄 들어간 거 그거 들어가고 둘이서 물대포 맞아가 동시에 물대포 맞아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막 하여튼 여러 일을 겪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취재 현장에서 소름이 팍 돋는데 와이프한테 끝나자마자 바로 얘기했더니 오늘 말을 좀 세게 했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일은 뭐 오랜만에 이제 송영길 대표 재판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내일은 그것 좀 살피고 내일 이제 돈봉투 소위 말하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이제 강내구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오는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아직 제 프랑스 친구가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밤인데 오늘 또 연락이 왔어요. 얼굴 좀 보자.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 제가 새벽부터 다녔더니 좀 피곤한데 아무튼 여러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